축구 승무패 3회차입니다.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아서 아주 간략하게 짧게 코멘트만 하도록 하고요.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뭐 직접 확인을 하시면 좀 더 빠를 거고요. 확실히 세리에 A하고 또 프리미어 리그보다 살짝 수준이 떨어지는 라리가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승무패 난이도가 조금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.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뭐 강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좀 쉬워 보이긴 뭐 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다 함정이라고 보고요. 이번 회차는 분석도 분석이지만 거의 뭐 느낌, 촉 이런 성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. 그냥 참고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이번 회차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2월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소행만 가볍게 가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피오 사솔로 경기입니다. 최근 흐름은 피오가 좋죠. 하지만 사솔로가 피오를 만나면 선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직전 경기 피오렌티나 경기 보니까 생각보다 얘들 휴식기 동안 뭐 했나 싶기도 하고요. 물론 사스도 좋지는 않았지만 피오 60% 투표율은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피오가 사스만 만나면 거의 매번 고전을 했죠. 그래서 이 경기 무패로 가고요. 이번 비아레알 레알 마드리드 경기는 레알이 최근 몇 년간 비아 원정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. 사실 홈에서도 비아레알을 만나면 거의 뭐 간신히 이기는 수준이고요. 그리고 솔직히 저는 뭐 레알 마드리드 경기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. 뭐 약팀들 만나도 진짜 꾸역꾸역. 제가 볼 때는 팀 네임밸류가 있다 보니까 심판들이 좀 도와주는 부분들도 있고 저는 이 경기는 비아레알 승무로 가보고요. 세 번째 유벤투스 우데니스 경기입니다. 최근 뭐 강력한 디펜스를 바탕으로 해서 7연승을 달리고 있는 유벤투스고요. 7연승 기간 동안에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원정에서는 유벤투스가 공격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뭐 한 골씩 꾸역꾸역 넣으면서 승리하고 있지만 홈에서는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또 기록을 하고 있죠. 물론 뭐 우디가 유벤투스 원정에서 골을 넣을 수만 있다면 넣는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겠지만 유벤투스 원정에서는 골 넣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유벤투스의 홈발 믿어주고 싶고요. 이 경기 유벤 단통승으로 가고요. 4번 마루카 바돌리 경기입니다. 바돌리의 레온과 산체스가 출전 정지죠. 거의 뭐 바돌리 입장에서는 치명타 수준으로 보입니다. 특히 레온이 없으면 골 넣을 선수가 거의 없고요. 뭐 마요르카 경기력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마요르카의 단순한 공격 전술, 뭐 누구나 다 아는 이강인 무리끼의 공격 조합이 나름 좀 효과를 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마요르카 단통 승으로 가보고요. 5번 몬차 인터밀란 경기입니다. 뭐 인터밀란 쪽으로 거의 80% 중반대로 몰려 있는데 뭐 정석은 그렇겠죠. 인터밀란이 직전 경기에서도 무패팀이었던 나폴리에게 리그 첫 패의 아픔을 줬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다음 경기에서 특히 원정 경기에서 지는 게 또 마피아 리그죠. 특히 인터밀란 원정 경기력은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. 거의 한 5할 승률 정도 되겠죠. 그리고 몬차는 홈에서 팀을 가리지 않고 2파4파 축구를 하고 있고 유벤투스도 몬차 원정에서는 패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. 몬차가 현재 홈에서 4연승 중이고요. 그리고 이 경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인터밀란이 몬차 구장에 가본 적이 있을까? 가본 격이 거의 없을 겁니다. 굉장히 생소한 구장이라 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. 저는 이 경기는 몬차 승무로 갑니다. 인터밀란 승은 없다. 뭐 이렇게 가보고요. 물론 이제 뭐 팀 네임밸류나 경기력만 봤을 때는 당연히 인터밀란은 가야겠죠. 근데 인터밀란이 이런 원정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. 그래서 아마 그 세리에 팀들이 경기력을 떠나서 몬차 원정을 가면 상당히 좀 어려워한다. 뭐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경기 몬차 승무고요.
6번 에스파뇰 지로나 경기입니다. 역시 이 경기도 어려운 경기인데 뭐 누가 이겨도 사실 이상할 건 없는 매치라고 보고요. 하지만 에스파뇰은 여전히 수비는 막자. 근데 괜찮았던 공격이 최근 주춤. 지로나도 역시 수비에는 문제가 계속 개선되지 않고 많습니다. 매 경기 엄청난 골을 넣어주는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5경기에서 패배가 또 없고요. 무승부가 살짝 걸리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 두 팀 대결에서는 아마 서로에게 무승부는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무승부는 양팀 모두에게 손해라고 봐야겠고요. 승부가 저는 갈릴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에스파뇰보다는 지로나 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. 에스파뇰, 고메즈와 비니시우스 2명 출전 정지고요. 지로나는 로메오가 출정 정지죠. 아무래도 에스파뇰 쪽의 전력 누수가 확실히 더 크다고 보고 이 경기 단통 패로 가고요. 7번 살레르니 토리노 경기입니다. 살레르니는 나사나 쿨리발리가 출전 정지를 결정을 하고요. 또 살레르니는 현재 수비가 무너져 있습니다. 토리노를 강팀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약팀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쉽게 지는 팀은 아닙니다. 최소한 토리노가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무패 정도로 가고요. 8번 알메리아 소시에다드 경기. 소시에다드가 리거 3위죠. 그런 만큼 투표율도 한 60% 몰려 있고요. 그런데 이번 매치에서 소시에다드의 공격의 핵, 사실 공격의 한 50%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멘데스가 출전 정지입니다. 홈 경기도 아닌 알메리아 원정 경기면 사실 정상적으로부터도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멘데스가 출전 정지. 올 시즌 알메리아가 원정 경기는 몰라도 홈 경기력은 상당히 강력하죠. 최근 홈 4연승이고요. 소시에다드가 헤타페 원정, 또 바야돌리 원정에서도 패배를 했었습니다. 이번 알메리아 원정에서도 저는 패배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알메리아 투표율도 10%대밖에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땡큐 하면서 알메리아 단통승을 가보고요. 9번 스페지아 레체 경기입니다. 처음에는 레체 단통승도 고려를 했었는데 스페지아의 경기력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물론 홈 기준으로요. 스페지가 홈에서는 무승부가 많아서 그렇지 잘 지지는 않죠. 레체는 또 훌만드가 출전 정지고요.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 경기 무승부를 기원하면서 단통무를 가고요. 10번 라요 베티스 경기입니다. 역시 이 경기도 좀 어려운 경기죠. 베티스가 역대 전적에서 3승 3무로 라요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요즘 라요의 경기력이 어마어마하죠. 최근 7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. 특히 최근 홈 6경기에서 4승 2무고요. 레알 마드리드도 라요 원정에서 3대2로 패배를 하고 돌아갔을 정도로 라요가 홈에서는 강력함을 뽐내고 있고요.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했던 베티스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전 최소 한 2, 3위 정도권으로는 올라가지 않을까. 레알과 바셀을 위협할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최근 조금 경기력이 좀 떨어져 있고요. 특히 원정 경기력도 좋지가 않습니다. 이 경기도 역시 무승부가 걸림돌로 보이긴 한데 사실 이런 회차에 금액을 더 올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. 그래서 라요 단통 승으로 가봤고요. 11번 삼프도리아 나폴리. 직전 경기에서 인터밀란에게 패배하면서 리그 무패가 깨진 나폴리입니다. 사실 이렇게 이제 리그 무패가 깨지면 그 다음 경기까지 영향을 받기 마련이고 특히나 또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기는 건드는 게 아닌데 하필이면 상대가 삼프죠. 그리고 이 경기를 안 건들 수는 없고요. 삼프도리아는 아직 홈에서 1승도 없습니다. 그리고 나폴리가 삼프 상대로 현재 7연승 중이고요. 흐름상으로는 나폴리가 저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로 보이긴 한데 하지만 삼프도리아가 홈 경기고 나폴리가 삼프하게 강하다. 그래서 그냥 최근 분위기야 패턴은 깨고 나폴리 단통 승으로 가보고요.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약에 프로토 대상 경기 승부식이라고 하면 전 이런 경기는 안 건듭니다. 근데 축구 승무패에 들어가 있고 마킹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폴리를 그냥 가지고 가고요.
12번 세비야 헤타페 경기입니다. 세비야는 올 시즌 현재 잔류만 해도 다행일 정도로 올 시즌 거의 뭐 패망의 길을 가고 있죠. 그리고 이번 매치에는 카르모나와 몬테리도 출전 정지입니다. 아무리 세비야 홈이라고 해도 최근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헤타페가 제가 볼 때는 좋아 보이고요. 그래서 이 경기 무패로 가져가고요. 13번 AC 밀란 AS 로마 경기입니다. 뭐 로마도 마피아 리그에서는 뭐 수준급의 팀이죠. 하지만 이상하게 로마가 AC 밀란을 만나면 확 작아져 버립니다. 이 경기는 그냥 고민 안 하고 밀란 단통 승으로 가보고요. 14번 마지막 경기 AT 마드리드 바셀 경기입니다. 사실 바르셀로나 전력이 강하냐? 저는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사실 전반적으로 라리가 팀들이 그렇게 강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. 레반도프스키 빨로 거의 버텼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레반과 호르디 알바가 이번 매치에 출전 정지죠. 그리고 바셀은 최근 AT 마드리드 원정에서 2연패 중입니다. AT 마드리드 경기력이 예전과는 다르게 약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레반도프스키도 없고 호르디 알바도 없는 바셀을 홈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고 또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홈 단통 승으로 가봤고요. 이렇게 해서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. 피오 투표를 보니까 피오 또 레알도 많이 가셨고 피오도 많이 가셨고 특히나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저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또 소시 마찬가지고 또 아마 바셀도 가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. 이번에 차는 느낌대로 갔습니다. 느낌대로 갔고요. 근데 그래도 32만2천원 조합을 가는데 그냥 마구잡이를 가진 않았고요.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레알이 비아 원정에서 최근 이긴 적이 없다.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피오가 사스올로를 만나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.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당연히 5번 경기는 인터밀란 가는 게 정석이겠죠. 몬차가 공도 진짜 못 차니까요. 근데 분명한 건 인터밀란 홈이었으면 모를까. 이 경기 원정에서 인터밀란 투표율이 80% 중반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. 올 시즌 인터밀란이 원정에서 사고 친 부분들 그리고 인터밀란이 AC 몬차 원정에 아마 역사상 처음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가봤겠죠.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분명히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소시에다드는 멘데스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, 알메리아가 홈에서 굉장히 강력하다는 부분,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바셀, 레반도프스키와 호르디 알바가 없는 부분은 분명히 큰 변수가 될 겁니다. 저는 이 경기들보다 스페지아, 라요 이런 경기들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. 아무튼 이번에 차 제가 몇 개 찍어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분명히 한 두세 경기는 이변이 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.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분석력과 촉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는 이게 거의 최종 마킹이고요. 이따가 혹시라도 배팅 마감 전에 한 번 더 살펴보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또 바꾸도록 하고 근데 웬만하면 아마 얘로 갈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차 2월 되는 순간 바로 이제 초집중. 왜냐 이번에 차는 제가 봐도 좀 어려운데 만약에 레알 이기고 유벤 이기고 인터밀란 이기고 나폴리 이기고 바셀 이기고 소시 이기잖아요. 그러면 저번에 아시죠? 1등 해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거. 네. 이번에 차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.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. 이변이 난무하는 회차라고 보고 여러분들도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기타 다른 자료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면 올려드리도록 하고요. 또 다른 분들 승무패 라인이나 분석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 하단부 보시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. 조금 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가입 인사해 주시고
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꼭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이상이고요.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은 점호 카페 우리 가족분들 중에 꼭 1등 혹은 2월 포함된 2등이라도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이고요. 저는 다음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